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93번째 시간입니다. 93번째 컨텐츠는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자 쓰기가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이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설본 영상이기 때문에 천천히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준 3급에 배정되어 있는 마칠 필자입니다. 마치다의 뜻도 있고요. 사실은 전부 모두의 뜻이 사실은 더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 한국 어문회에서는 이것을 마치다 필로 일단 훈과 음을 정했습니다. 자, 이 글자는 그냥 보시면 밭 전자에 보세요. 이거 좀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양울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양이 우는 소리를 흉내낸 글자인데 양이 여기 있고 뭔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소리가 이렇게 두성으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게 생긴 글자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밭전이 됐고요. 아래는 양울미자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간치자인 것 같은데 일단 정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운데를 놓고요. 이렇게 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게 양울미자입니다. 재밌는 거는 양울미자 같은 경우에 우리 발음은 미지만 중국어 발음이 더 재밌습니다. 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에라는 거는 양이 우는 소리와 상당히 비슷하죠. 미에 이렇게 조금 더 목소리를 떨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흉내내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울미자는 뭐 이렇게 되고 특히 중국에서는 입구자에다가 소리를 내는 거죠. 옆에 그냥 양자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미에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글자에서는 양울미자는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그런 양과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상형이나 회의자에 가깝기 때문이죠. 밭 전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쪽 것이 뭐냐면 뜰채, 채입니다. 채. 이 자루가 있고 위에 이렇게 그물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보통 잠자리 채 뭐 이런 거 할 때 그 채를 말하는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밭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보통은 새를 잡을 때 쓰는 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칠 필이 왜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글자는 설문해자에서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자 보시면 원래 그물 망자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망자도 사실 재밌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석체로 바뀌었지만 원래 글자는 이게 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까 그 그물, 넷과 비슷하죠. 넷. 그렇죠? 그리고 화에서 왔고 이 필자는 모양을 나타냈다. 이 화가 사실은 좀 잘 안 되는데 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화려할 때 화가 아니고 큰 키 반자인데 이게 폰트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하자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여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큰 키, 그 곡식을 까부는 데 쓰는 거 있죠? 큰 키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형상화했다. 근데 키라는 것도 사실은 그물과 비슷하고 뭔가 도구랑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다. 그래서 모양을 따왔다. 뜻은 키에서 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글자로 읽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말하기로 그렇죠? 이건 귀신머리 불자예요. 살짝 보면 점이 좀 있죠. 밭전자가 아니고 귀신머리다. 그래서 음을 불로 한다. 이 귀신머리 불자는
귀신 귀자 있을 때 그 위에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음이 불일 수도 있다라고 네.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죠?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거는 자원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물론 마칠 필자고요. 이 보시면 갑골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망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채를 나타내는 거죠. 손으로 잡아서 뭐 이건 자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그 밭에서 예, 새를 잡는 그 모양을 나타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변화해서 지금의 해서체가 되었다. 라는 설명이죠. 네. 그런데 이 글자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중문대사전도 찾아보았습니다. 중문대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더 확실하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 이런 뜰채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훨씬 더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이 글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칠 필자가. 네. 그물로 새를 잡는 것과 마치다의 뜻은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네. 어쨌든 마칠 필자는 네. 밭에서 그러니까 혹은 들판에서 새를 잡는 그런 채를 본뜬 모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한자로드나 그 좌즈왕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마치다의 뜻이 됐냐면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마치고 남아있는 물고기나 벌레를 잡아서 농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확을 다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미꾸라지도 있을 거고 뭐 잉어나 붕어도 예전에 풀어놨다고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싹 긁어서 잡으면 네, 그게 농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칠 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정확한 해석은 뭔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벌레나 어떤 물고기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새를 잡을 때 쓰는 큰 채라고 카도카와 신자원 사전에서는 일본에서 편찬한 거죠. 여기에서는 새를 잡을 때 쓰는 큰 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새를 잡을 때 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마치다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물의 뜻이 있습니다. 그물이라기보다는 채 있죠. 그물이라고 하면 보통 그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런 그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채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실제로 자전을 찾아보면 마칠 필자도 있지만 아예 그물, 그렇죠? 그물을 나타내는 그물 필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뭐 농사가 다 끝나고 이걸로 새를 잡거나 아니면 뭐 물고기를 다 건져내거나 그렇죠? 하는 뭐 과정을 뜻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마칠 필자의 첫 번째 뜻은 모두, 전부 다 뭐 이런 뜻이고 그물의 뜻도 처음에는 있었다. 나중에 점점 그런 뜻이 좀 사라지면서 마치다의 뜻이 강해졌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자원풀이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밭전자는 왜 있느냐 조금 더 살펴보니까 중국에는 사냥을 하다라고 할 때 티엔리에라고 해가지고 전렵이라고 합니다. 전엽. 이게 사냥하다 엽자인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냥 간체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밭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전야 그러니까 들판의 뜻입니다. 이게 들판. 밭이라기보다는 필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냥입니다. 중국어로는 티엔리에라고 발음을 하고 문어체로서 사냥하다의 뜻입니다. 뭐 수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엔 특히 전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엽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밭전자는 전야다. 그리고 아예 수렵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체가 사냥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밭전자에 사냥을 하는데 그물로 한다. 그러면 그물로 무언가를 잡는구나. 특히 새를 잡을 때
예, 이 마칠 필자를 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그 뜻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요. 갑골문 보면 근데 갑골문을 보시면 확실히 그물 같은 느낌이 있죠. 포획을 위한.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아봤습니다. 이제 장자를 찾아봐서 네. 무릇 네. 궁노 필 주살 이기죠. 기변의 지혜가 많아지면 즉 네. 새는 하늘 위에서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지혜들이 세부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자연에 있는 이것들이 좀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무질서하게 된다. 질서가 무질서, 질서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장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것을 상당히 경계했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활, 궁입니다. 노, 이거 쇠내고요. 좀 이렇게 총처럼 생긴 거 있죠. 전쟁에 보면 그물 보세요. 이 마칠 필자를 아예 그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가 어지러진다 했으니까 이건 다 새를 잡을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주살 이기고요. 이 기자가 기계할 때 이 기자가 덫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기관, 뭐 장치 이런 거 할 때 기자가 쓰이죠. 의외로 또 이렇게 변할 변자가 올가미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변장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가 보죠. 그래서 6개에 대한 기술이나 지혜가 너무 많아지니 새들이 하늘에서 매우 어지러워졌다.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발달을 해도. 어쨌든 이 전체적인 해석까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필자가 그물, 새를 잡을 때 쓰는 그물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칠 필이 왜 그물 필이 될 수 있는지 어렴풋이 간접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칠 필자에 대해서 자원을 최대한 분석을 했지만 결국 마치다의 뜻이 왜 정확하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자원풀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칠 필자로 이것을 기억하고 외우면 되겠죠. 자, 마칠 필자. 그래서 마칠 필자의 동사 중에는 무언가 이 채를 만드는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건 손을 뜻하는 거고요. 손을 잡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채를 잡을 손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실, 그렇죠? 이거는 가죽, 이것은 금속. 말은 모르겠네요, 뭔지.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아예 그물로 돼 있죠. 이거죠. 그물 망자죠,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동자에 해당한다. 어쨌든 마칠 필자는 그대로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칠 필자를 아직 써보진 않았네요. 써보겠습니다. 받전자를 먼저 쓰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하나, 둘 하신 다음에 얘를 짧게 이쪽은 길게 해서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마칠 필자입니다. 자, 그러면 마칠 필자 알아보았으니까 한중일 삼국에서는 이 마칠 필자를 어떻게 쓰고 발음을 할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준3급의 마칠 필로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잠깐 동자에서 나왔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쓰고 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비거든요. 거기다가 아래 이렇게 열십자를 놔버려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삐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비할 비자인데 중국어 발음도 이게 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번체자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삐 똑같이 얘기하고요. 일본도 거의 비슷한데 일본은 좀 획순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도금이 히츠 혹은 오와루 이거는 이제 끝내다 뜻이고요. 그다음에 코토 고토크 이건 모조리 전부 하나하나 다 그렇죠? 뭐 모두 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얘가 마치다의 뜻도 뭐 기본적으로 있지만 모두의 뜻도 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글자에 마칠 필자의 1번 한어 대사전 기준으로 1번의
정의의 뜻이 정의가 된 부분이 바로 마치다의 뜻입니다. 전부의 뜻입니다. 전부. 그래서 모조리가 오히려 이 지금 현대 한어에서는 첫 번째 정의로 사용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마칠 필자로 쓴다. 모두의 뜻도 있고 마치다의 뜻도 있고 또 그물의 뜻도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거의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칠 필자가 들어간 활용된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6개를 가져왔습니다.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 중에 일단은 필경, 조금 문어체의 좀 향기가 나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있고요. 그다음에 필생, 이거는 많이 쓰죠. 필생, 필생의 작품이다. 필생의 힘을 다해, 그죠?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니면 필생의 소원, 필생의 수권, 필생의 역작, 이런 작품 같은 데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끝까지 온 힘을 다 쏟아내서 마지막까지, 생명의 마지막까지 쏟아냈기 때문에 필생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엔 필업,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우리는 졸업을 많이 쓰지만 중국에서는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을 필업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국어사전에도 필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더더욱 익숙한 단어인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필. 군필할 때 저 군필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필자가 마칠 필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얘기하겠지만 미필도 있죠. 아직 끝내지 못함이지만 군필의 약간 상대어로 미필, 군필자, 미필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이런 도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검사필이라는 도장. 숙제를 이제 선생님께 내면 담임 선생님께서 검사필 참 잘했어요도 있지만 조금 엄숙한 선생님들은 진지한 선생님들은 검사필 이렇게 되는데 그 필자가 과연 무슨 뜻인가 반드시인가 이렇게 좀 아리송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칠 필 들어간 단어 첫 번째 글자 필경입니다. 이것도 마침내 끝끝내 이런 뜻인데 끝장에 가서는 결국 끝끝내 필경. 사실 이 필경이란 말은 문어체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로 순화한다 이런 순화 고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필경은 마침내 의 뜻으로 쓰입니다. 결국, 끝끝내, 끝내, 특히 마침내 정도로 고쳐 쓰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경. 두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필생.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마지막까지 다함. 필생의 작품, 필생의 노력,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필생, 다른 단어보다는 필경, 필생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필업입니다. 하고 있던 학업이나 사업을 마친다. 졸업, 우린 졸업을 많이 쓰죠. 이 졸자도 마칠 졸자. 상당히 슬픈 단어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졸병이 무늬가 있는 옷을 꽉 이렇게 입은 모양인데 입을 그 안에 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졸병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죠. 그렇기 때문에 죽다의 뜻, 생을 마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졸업도 그 학업을 마치다의 뜻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자, 종업. 그리고 필업의 반대말은 시업이다. 그렇죠. 시작할 시자를 쓰는 거죠. 자, 필업 같은 경우는 잠깐 볼게요 다시. 필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BR B자 써서 아래 열십자 써서 B 그 다음에 이 업자도 중국에서는 참 제대로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B 이에라고 하면 이거는 졸업을 말합니다. 그렇죠? 한자를 아시는 분들도 특히 이 업자 같은 경우는 물론 유추는 가능하지만 바로 이렇게 딱 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체자 중에 좀 심한 경우에 해당하죠. 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졸업이란 말로 필업을 많이 쓴다. 삐예. 그 다음 글자는 군필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다. 군역을 필했다. 우리도 가끔 예전 분들은 필했다, 뭐 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군필.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필자가 마칠 필자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대말로 상대어로 미필이 있죠. 원래는 아직 끝내지 못함, 미료, 미완료 되어 있는데 미료는 아시다시피 안일 미자, 아직 미자에다가 끝마칠 료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미료. 이런 말은 거의 안 쓰고 미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미완료도 잘 안 쓰는 것 같고. 자, 미필. 우리나라에서는 군역을 끝내지 못한 것, 아직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걸 미필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글자는 검사필입니다. 검사필증 뭐 이런 거 있죠. 검사를 모두 다 끝마쳤다. 그래서 검인이 의외로 유의어로 나와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검사 다 했다는 그런 도장, 확인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검인과 검사필은 비슷하다. 그래서 검사필도 저 예전에는 한자가 아니라 검 아니면 검사필 해서 우리나라 그냥 그 한글로 검사필로 했을 때 과연 이 필이 과연 무슨 뜻인가? 되게 헷갈렸던 혼동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검사를 모두 다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93번째 시간에는 원래는 그물 혹은 모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마치다의 뜻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마칠 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을 써보고 마치도록 하죠.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마칠 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93번째 마칠 필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게 되네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